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증시데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오늘 또 시장 분위기 괜찮죠?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저희 한시의 증시데이트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별 마다의 이슈 체크하면서 수급 확인하면서 그에 맞는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전략도 챙기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개미들의 착각 시간에서는 이 세 종목을 꼽아뒀습니다. 일단 화장품주 가운데서 한국콜마 저희 들여다볼까 하고요. 그리고 무림 PMP, 원익 IPS까지 저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가 아닌 AP 시스템 잠시 후에 점검할게요. OLED 관련주도 오늘 움직임이 좋아져요. 자, 02786-1021-1023번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 번호 기억해 두시고 또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해 두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 빨리빨리 지금 종목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시 증시데이트 지금 출발할게요. 이렇게 양시장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시장 노트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게요. 사실 간밤에 해외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미국에서 월마트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속에 다우지수가 좀 하락으로 마무리됐고 혹여나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눈여겨볼 것은 FOMC 의사록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쪽으로 자꾸 눈이 가긴 하는데 어제 떨어졌던 거 오늘 모두 만회한 채 진행되는 코스닥 지수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먼저요. 0.32%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스피 2422선. 장 초반에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약세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그리고 상승폭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좀 돌아섭니다. 1,300억 원이 넘는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특히 IT 쪽으로 팔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기관 투자자가 682억 원, 개인 투자자 719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 대응합니다. 코스닥 지수 확인할까요? 어제 떨어졌던 것만큼 올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락 하루 만에 반등이 나서고 있는 코스닥 지수 1.28%의 상승이고요. 875선 기록합니다.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983억 원, 외국인이 653억 원 이렇게 사들이면서 특히 IT 장비주들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움직임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OLED 관련주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예림당 등등을 꼽아봤는데요. 체크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볼까요? OLED 관련주, 1대1 빨간불 들어와 있죠? 삼성이라는 그룹이 사실 대형 OLED 시장, TV 시장에서는 LG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삼성도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진출을 하나라는 설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삼성그룹이 뛰어든다고 해도 이 실질적인 양산은 2020년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단은 기대감이 몰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OLED TV 관련 장비, 소재주들이 강합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8% 넘는 상승, SSVA가 7.8% 등등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종목 가운데 AP 시스템을 살펴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예림당 실적 잘 나왔습니다. 3% 넘는 상승인데요. 근데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네요. 9,650원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회복되는 시기가 임박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 중국 관련주를 속하는 것들 2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3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4.7%의 상승이고요. 28만 8,500원 선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첫 입성한 종목입니다. 기억하세요? 강재훈 과장께서 엄청 강조하면서 추천했던 종목이었잖아요. 코넥스 시장부터요. 오늘 이제 첫 상장이 이루어졌는데요. 공모가가 56,000원? 이 정도였습니다. 공모가를 엄청 상회한 채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해서 82,6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앞으로의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조금 더 봐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자리 옮겨봤습니다. 재미들의 착각 시간이고요. 세 종목을 토대로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와 박재영 차장, 한국투자증권 안유일사 김성훈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 가운데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전반적인 화장품주 동반한 이슈가 아니라요. 개별 이슈가 잡혀 있어요. CJ 헬스케어를 인수하고 종합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라는 뉴스가 잡혀 있습니다. CJ 헬스케어 하면 왜 잘 아시죠? 컨디션, 헛개수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이번 인수를 통해 재무적인 부담은 사실 큽니다. 하지만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인데요. 한국콜마 주가 한번 볼까요? 이 시각 현재 6.9%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현재 음봉 그리고 있긴 한데 주가 상승 가능할까 궁금해요. 두 분 의견 주십시오. 한국콜마입니다. 주가 천장일까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박재현 차장님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네, CJ 우선 협상 대상자가 CJ 헬스케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이 오늘 이제 갭 상승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이슈는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3일 전에는 이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만 오늘 크게 다친 이제 하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콜마가 좋아서 한국콜마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히 화장품 시장을 바라보고 샀겠죠. 그렇죠. 한국콜마를 사면서 난 제약 쪽이 잘 될 것 같아서 사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약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저도 집에 한국콜마 연고가 있습니다. 제가 습진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습진 연고를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무좀 아니에요. 습진입니다. 누가 뭐래요, 차장님? 처방을 받아서 바르고 있는데 보니까 한국콜마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콜마를 만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화장품을 보고 투자를 하지 제약 쪽 섹터를 보고 투자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약이야? 화장품이야? 네. 모를 수 있거든요. 1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얘들 시가총액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1조 7천억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1조 3천억 원을 두고 제약을 샀다 그러면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그런 이제 점이 있고요. 제약이라는 게 사실 화장품 개발하는 것처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약을 만들어서 성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성공하는 약보다 실패하는 약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좋은 점만 바라보고 주식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무 구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자산이 6천억 정도 되는데 한국콜마에 자본이 3천억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정도뿐이 안 되는데 1조 3천억 원에 CJ 헬스케어를 산다? 그거 어떻게 사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PEF를 통해서 부채를 땡겨오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는 증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물론 이제 CJ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수익에 보탬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화장품을 보고 샀는데 제약 쪽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오너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급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업 역량의 분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해외 화장품 공장 세우고 해외 진출을 해서 화장품 쪽에서 성공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역량을 좀 나눠 가져야 될 거예요. 헬스케어나 이런 약을 개발하는데 아마 쓸 겁니다. 투자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는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이벤트다. 결국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면 주주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네. 이 시각 현재 8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오늘 장중에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또 관련 이슈도 잡혀 있으니 따라붙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팀장님의 의견도 마저 듣겠습니다. 천장에다 두 분 똑같은 의견 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인수 관련된 시너지 효과보다는 이제 한국콜마 본연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이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 사실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이 북경콜마의 턴어라운드가 조금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들어서 역성장에서 좀 벗어났지만은 전체적인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기의 모습이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좀 이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10만 원대를 돌파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또한 단기적인 수급을 봤을 때도 일단 외국인들 기관이 오늘도 고점에서 개인 물량들만 일단 매수를 해주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털어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J가 제1제당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약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34년 만에 제약 산업에서 손을 뗐는데 이제 이 한국콜마가 4군데 이제 인수 협상에서 이제 그 인수를 따내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인수가 독이 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으로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감소하면서 일단 이 한국콜마가 최근의 흐름도가 사실 작년에 화장품 업종들이 중국에 의한 영향 때문에 안 좋았을 때도 ODM 업체 부분, 이제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부분은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폭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은 뭐 이유는 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인건비 부담 그리고 R&D 비용 증가 그리고 증설 때문에 악화됐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업황의 전반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이 중국과의 그런 해빙 모드가 미뤄지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약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그 CJ 헬스케어의 인수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는 업황에 따른 이런 부진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상당 부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조금씩 이 점진적으로 해소 모드가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인수 부분 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콜마의 실적 부분에서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84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폭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은 그동안에 이 박스권에서 갇혀있던 화장품 업종들의 대부분의 이 그런 성장폭이 올해 같은 경우에 회복 모드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역할을 우리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돌파를 가능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 단기적인 수급도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이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9만 원 정도에서 좀 짧게 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예, 본연의 사업이 확실하게 잘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 오늘 그렇게 좋은 얘기를 듣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 종목입니다. 무림 PMP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제 공시통해서 그 지난해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200 거의 뭐 30% 가까이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왔고요. 뭐 당기순이익도 뭐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슈입니다. 펄프 부문의 이익 증가했다라는 뭐 얘기 설명도 있었는데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의 상승, 5,930원대 현재가고요. 뭐 빨간색 이 봉이 많기는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 궁금해요. 두 분 무림 PMP에 대한 시각도 챙겨주십시오. 주가 천장일까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좋습니다. 김성훈 팀장님, 이 종목은 뭐 어디가 좋아 보입니까?
네, 먼저 우리가 사실 무림 페이퍼라든지 이 PMP라든지 기존의 인쇄 관련 업종들을 한동안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펄프 가격 상승도 긍정적이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이 감소세에 접어든 인쇄 관련 이 용지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말하자면은 뭐 이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러한 이제 그 업황이 사실 퇴색되는 부분을 고부가 가치인 특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잘 메꿔주고 있다는 점을 점수를 좀 이 시장에서도 더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림 PMP와 그리고 두 가지 양분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뭐 한솔제조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두 개 다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사업 부분이 조금 다르게 최근에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무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수직 계열화를 잘 만들어서 뭐 최근에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이 마진율 부담이 많을 텐데, 이 용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살림을 이제 사가지고요. 그것들을 원재료의 생산부터 이제 완제품까지 그것을 하나의 그 통합화를 잘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뭐 최근 들어서 실적도 좋아지는 계기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M&A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펼치면서 이제 크기를 키워갔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양분화된 시장에서 방식은 달랐다 하지만은 긍정적인 면이 둘 다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무림 PMP나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부분이 5년 이래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기관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이제 7,000원 정도를 드린 건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7,000원대에서 위에 상단에 걸려있는 저항대 측면에서 7,000원을 드린 건데, 추가적인 상승도 최근의 흐름에서는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7,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이쪽의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진짜 별로 없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선택해서 좀 이걸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일단은 7,000원 선까지 한번 올려다 보고요. 차장님의 의견도 맞아 듣겠습니다. 무림 PMP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장님은 어떤 쪽 주목하세요?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림 페이퍼 사시면 돼요. 무림 페이퍼. 무림 PMP는 많이 한번 올랐는데요. 볼게요. 무림 페이퍼는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쇼킹했었던 게, 지금 뭐 무림 PMP도 그렇지만 무림 페이퍼 시총이 1,1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700억 나왔습니다. PE 밸류에이션을 보면 두 개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 뭐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펄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무림 페이퍼, 무림 PMP 뭐 계열사인데, 무림 PMP가 자회사입니다. 종이를 만들 때는요,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고요. 펄프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드칩이 들어갑니다. 우드칩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뭐 이유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뭐 사실 중국이 환경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뭐 물건을 많이 안 만들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뭐 종이 가격, 철강 가격 다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주가는 이제 그대로 있었죠.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 무림 PMP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고, 펄프 가격, 이제 펄프를 이제 무림 페이퍼에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수직 계열화도 잘 돼 있고, 앞서 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뭐 호시절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무림 PMP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PER이 8배 정도? 주가가 워낙 많이, 실적이 워낙 많이 올라서 PBR도 0.6배. 무림 네. 페이퍼는 PER이 0.4배대예요. 굉장히 쌉니다. 여기에 환율도 영향이 있어요. 최근에 무림 PMP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얘들이 종이를 만드는 사업도 장치 산업입니다.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부채가 높은데 얘들이 외화 부채 비중이 높습니다. 네, 원화가 네. 초강세를 띄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0% 변동하면요, 이익이 100억씩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지금 올해 작년에 환율 굉장히 초강세였잖아요. 뭐 1,100원대에서 지금 6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1,06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영업의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앞으로 천장 뚫는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 연결될 것 같아요. 네. 무림 PMP 차트를 보면요. 어느 정도 좀 올랐죠.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은 PMP인 거죠? 네, 예, 수급도 좋았고요. 수급도 괜찮았고. 그런데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갭으로 떴다가 지금 음봉 만들고 있는데요. 네. 주봉으로 보시면 실적 부진을 계속 반영하고 뭐 여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반영했다라고 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네요. 시총 1,100억에 영업이익 700억이면 사실 이익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볼 만한 무림 PMP를 놓쳤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림 페이퍼를 보셔도 좋을 것 이왕 같다. 차트 본 김에 기술적으로 한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살펴주세요. 사실 2,800원, 2,900원 여기 뚫으면요. 네.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의 강도는 횡보의 기간과 비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꽤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3,500원 정도 충분히 단기에 보실 수 있고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정고점, 정고점이 아니죠. 최고점 5,000원대 충분히 가도 밸류에이션의 이런 쪽 배당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네.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무림 페이퍼이고요. 무림 PMP 오늘의 이 종목도 목표가 주신다면 네, 어느 정도 무림 가능합니까? PMP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서 김성훈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고점이 있는 7,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모두 챙겨가겠습니다. 무림 페이퍼 관심이 계속 가는데요. 계속 눈여겨보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OLED 쪽으로 한번 눈 돌려볼까요? 네, 오늘 관련 종목들 다 오릅니다. AP 시스템도 그렇고, 테라세미콘, 덕산 네오룩스 등등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단했었던 대면적 OLED TV 사업 진출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투신권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AP 시스템은 현재 9% 넘는 상승이고요. 35,100원대인데, 이거 기대감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두 분 의견 주세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이다라고 놓을게요. 바닥주로 놓을게요. 자, 두 분. AP 시스템 현재 바닥입니까? 아니면 바닥 뚫고 더 떨어질까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박재현 사장님 의견 먼저 주세요. 애널리스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트레이딩 바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코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많이 줄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실 AP 시스템의 수주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2017년 상반기의 실적이 2분기에만 297억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이런 장비주들은 제가 방송에 나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숙명이에요. 장비주의 숙명입니다. 사이클이 있는 거. 실적보다는 수주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더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르는 거고요. 실적이 안만 좋아도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가 투자가 끝났어 라고 하면 주가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영원히 끝은 아닙니다.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삼성이 안 하면 그 다음 타자 중국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애플이 OLED 한다라고 하니까 애플이 이제 엊그저께 중국 반도체 업체랑 낸드 계약을 하겠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면서 삼성, 하이닉스 모두 떨어졌잖아요. 반도체만 하진 않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아마 장비 발주가 곧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올지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중국의 롤모델은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OLED의 지금 가장 중소형 OLED의 1등은 삼성이기 때문에 삼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이 쓰는 장비를 같이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의 라인을 베낀다라고 한다면 장비도 같이 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중국의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사이클은 다시 돌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공격적인 콜을 부르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 정도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듣겠습니다. 김성훈 팀장님께서도 바닥이다라고 외쳐주셨는데요. 그 속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네. 아까 전에 이제 실적의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삼성이 OLED 이제 TV에 대면적 재검토를 하겠다, 이제 투자 재검토를 하겠다는데, 2014년에 15년 사이에 삼성이 이제 OLED를 이제 중단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수율이 좀 많이
LG 이제 디스플레이보다 안 나와서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OLED가 또 흐름이 대세로 이어지면서 삼성이 다시 한번 또 이 대면적화에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련 뭐 장비주들의 관심이 많이 가는 최근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중국과의 BOE죠. BOE와의 그런 그 OLED 장비 수주가 뭐 1,400억도 얼마 전에 공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끊어졌던 이 장비의 수주들이 작년 상반기에 끊어진 장비의 수주들이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중국향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삼성의 OLED 재검토가 이어진다고 하면 삼성향 이 OLED 관련돼서 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결정화 장비, 인캡슐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주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도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른 장비주들 대비해서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 이것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나와야지 급등세를 좀 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희가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는 안 되고요.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되 앞으로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측면에서 좀 이 장기적인 이 안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121선 최근에 돌파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121선 근처까지 나온다면은 뭐 소폭의 반등폭도 더 필요하지만은 뭐 조금 더 써서 전고점까지 이 돌파를 예상하기 때문에 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점검 드렸던 세 종목 모두 이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해서요. 전략 챙기시는데 좀 요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니올스타 김성훈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